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네. 뉴스가 너무 빵빵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희가 또 모였어요. 네. 일주일에 원래 한 번씩만 모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설렁설렁하게 하기로 했잖아. 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부지런한 대통령을 뽑았더니 우리도 힘들어. 그러네. 참. 수줍은 관종, 노래 만들고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송라이터. 그러니까 나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네. 데이브 니어 나오셨습니다. 네, 미사리 빌라는 데이브니어입니다. 마른 장작 연애지상주의자 우리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상황 김 선생입니다. 저는 바이엔 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꿈인 김프로입니다. 댓글 소개를 너무 길다고 네. 또 올려주시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본 방송은 14분부터 17분 드디어 다시 등장하셨어.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10분 언저리로 이 쓸데없는 사담을 끊고 있으니까. 네. 원래 10분 단위로 딱딱 끊었기 때문에 공지를 안 올렸는데 지난 방송 14분이나 올리셨나 보다. 그렇죠. 조금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10분 이내로 나올 때는 괜찮은데 네. 광고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담이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본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앞이. 요거 들으려고 키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45만 8천 분 계시거든요. 네. 제가 어제 집계했어요. 그렇구나. 참. 자, 그래서 댓글을 임팩트 있게 소개합시다 이번에는. 네. 친문팔권님께서 시즌 1부터 쭉 들어오다가 팟캐는 그러니까 아이폰 팟캐스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순위 집계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듣고 이제서야 팟빵에 가입해서 구독과 좋아요 누릅니다. 야, 이 팟빵에서 우리 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근데 우리를 주려면은 뉴스공장이나 김용민 브리핑카는 집 사줘야 돼. 사주면 되지. 우리한테 주고 사주라고 그래. 그러네. 남의 사정이니까. 깡통이님, 이른바 진보 언론의 보도와 일부 기자들의 태도로 생긴 문제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특히 한겨레 신문 창간이 가진 의미와 한겨레에 대한 많은 사람의 괴리감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386 세대도 아니실 텐데 어떻게 그런 감정 잘 이해하신지 궁금하시기도 하고요. 경남 불빠따님께서 야, 아이디가 와. 이건 조금 리얼하게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 방송이 장난이냐? 듣다가 하도 짜증나서 안 듣는다. 놀러 왔냐? 놀러 왔는데. 어떻게 할지 우리 놀러 왔는데. 놀러 왔어요. 아이고. 짜증내지 마시고. 네네. 네, 저희 놀러 왔어요. 용가리 똥꾸녕님. 그냥 막 떠들고 정신없어 보여도 댓글 정말 존경스럽네. 얄팍한 듯 내뱉는 말들에 품격이 있고 철학과 통찰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내가 정말 많이 배우게 되네. 정말 잘 듣고 또 감사하기 싫어도 감사하게 되네. 당신들 정말 짜증나게 멋있어. 그리고 땡땡 부럽기까지의 파키 1등 먹어라. 칭찬 같은 디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가. 결국 칭찬이시죠? 참, 이거 아이디가, 존나 멋진 이 작가옴. 제가 이런 말은 평소에도 저도 못 쓰는데, 아무튼, 댓글을 보면서 느낀 건데, 역시 우리 모두의 수준이 기자들, 언론인, 나부랭이들보다 낫네요. 속된 엘리트들이 이 사건의 논점도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감정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기사와 뉴스를 팔겠다. 미디어 지평의 변화 때문에 구미디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 능력의 결여 때문에 망하겠네요. 병신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야, 진짜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한겨원 논란 편 네. 들으시고 네. 각자 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와, 이 댓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정말 뜻하지 않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 있었어? 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한 건데 네. 그게 굉장히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라보엠님께서 데이브 니어님의 임을 위한 행진곡 대박이네요. 유튜브나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데이브니어 아닌데 이거 데이브 니어입니다. 네, 근데 데이브 니어. 데이브 니어가 거의 이제 약간 굳어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자, 그리고 영화 상영회 있습니다. 서칭 포 슈가맨. 우리 이동진 평론가의 GV가 같이 있는. 야, 한 40명 샀나? 큰일 났어요. 이거 많이 오셔야 돼요. 기린별 소녀께서 그 잡히지 않는 흥행에 대한 통찰을 딱 알려주셨어요. 김프로님 항상 영화 홍보는 많이 하시는데 참여 방법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그 이유가 이거야.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왜냐면 저희가 가격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2만 원은 책정을 했다가 네. 다 환불해드렸어요. 너무 안 사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세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동진 평론가님의 개런티가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거 어쩔 수 없어가지고 했다가 이건 도저히
안 팔리겠다 싶어가지고 15,000원 내렸어요. 네. 15,000원, 10,000원을 내렸어요. 이동진 개런티 드리려면 우리 노트북 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 저희 후원 계좌는. 네. 그래서 네. 현캐는 사랑입니다 님께서 네. 지방에 사신대요. 그래요. 지방에 살고 계셔서 못 오시는데. 맞아. 네. 봤어요. 너무 적게 팔리는 게 본인이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네. 현캐는 사랑입니다 님이 6장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6장을 네. 쾌척하셨어요. 사은품으로. 사은품으로. 김프로쇼 세상에. 청취자분들 중에 3커플을 뽑아가지고. 어머나. 나눠주시라. 야. 그리고 본인이 결제를 하셨어요. 아니, 근데 우리 현캐 사랑입니다, 님. 아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이거? 메일이 왔길래 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쯤 거절할까 하다가 냉큼 받았어요 그냥. 잘했어. 네. 감사합니다. 좀 염치가 없긴 한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6자리 그 자리 뒤에다가 현캐는 사랑입니다 이름 딱 써가지고 붙여놓읍시다. 그렇죠. 네. 그러네. 제가 그걸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 가면 뒤에 이름 써있잖아, 기증한 사람. 그렇지. 또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프로쇼 청취자분들 중에서 꼭 나 이거 가고 싶다. 이 현캐는 사랑입니다의 표를 받아가지고 내가 또 가야 되겠다 하는 거는 김프로 메일로 사연 뭐 비슷하게 내가 꼭 가야 되는 이유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3커플한테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 우리 현캐는 사랑입니다 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행동하고 싶은 분들 환영하겠습니다. 야, 진짜 엄청 없다. 죄송해요. 좀 많이 없어 보인다, 이거. 많이 오십시오, 여러분. 26일 날은 서칭포 슈가맨 있고요. 금요일 저녁에는. 토요일 저녁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고요. 네. 온오프 믹스 가셔가지고 뭐 멋진 하늘이나 뭐 서칭포 슈가맨, 뭐 이동진 말할 수 없는 비밀 이런 거 치면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이동진이 웬 말이야. 그냥 김프로가 보고 싶은데. 김프로가 할 걸 그랬네. 그러니까. 김프로 GB를 해야 되겠어.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돈 줄 바에야. 그래.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 다 김프로 보러 오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동진 씨 GB를 하면 이거 뭐 열어놓은지 구름대처럼. 뭐 한 30분도 안 돼가지고 매진된다길래 모셨는데 야 이거 굉장히 지금 당혹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선물 받으실 분은요,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은 음성 파일 보내주신 분들을 전부 한번. 드디어 한번 이렇게. 싹 다 드리기로 했거든요. 네. 좋아요. 왜냐면 음성 파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잘 안 보내주셔가지고, 네. 이게 말로 하면 안 된다. 뭘 좀 먹여야 돼. 쾌걸형단 Y39님 저희가 드릴 건데, 네. 이분은 사실 다른 상품 받으셨거든요. 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드려. 또 음성이잖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음성 파일 보내주신 분들을 저희가 싹 다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은 달나라에 사는 우리 하라님. 네. 하라님. 하라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함께 마시며 함께 듣는 시사계의 주변인 김프로 쇼. 저는 태안의 공중보건이 에르제니코입니다. 자, 술친금 청취자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댓글을 다셨어요. 근데 저는 이 댓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네마스타. 시네마스타에서 자주 보던 네네네. 아이디예요. 군뱅이 키우는 소현아범. 바로 그분이. 이 군뱅이가 그 군뱅인지 몰랐어. 그렇지. 설마 그거라고는 생각 못했지, 우리가. 술친금은 예전부터 애청자입니다. 시네마스타도 애청자였습니다. 팟빵 후원 경험도 심지어 후원도 하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친구 술친금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여러분, 술친금 저희 김프로쇼의 가족이자 친구이자 후원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몰라 뵀었다. 네, 지금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술친금 검색하세요. 일단 지금 빨리 한 번씩. 먹어봤습니다, 드디어. 어떠셨어요? 이제 술자리를 가기 전에 먹었어요. 그러고 술을 왕창 먹었어요. 소주, 맥주, 2차로 가가지고 또 막 막걸리 먹고. 네. 보통 그 정도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되게 힘들거든요. 네. 원래 느끼던 거에 한 절반도 안 되는 정도의 숙취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술친금 강추합니다. 저도 제가 그냥 개인 사비로 이제 사서 먹으려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믿어요. 저는 모든 역시. 약을 다 해봤기 때문에. 역시 김프로다. 모든 약을 네. 다 먹어봤기 때문에 안 믿는데 괜찮았어요. 진짜. 그래? 그러니까 님도? 이게 받는 분들은 네.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이거 광고여서 하는 얘기 아니야. 김프로가 저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야. 물론 막 드라마틱하게 막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네. 효과가 있다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네. 야. 전후로 먹었거든요. 저 여명 808 끊었어요, 이제. 네. 술친구만 먹을래. 네. 좋다. 괜찮습니다, 진짜로. 네. 네, 제가 뭐 KGB가 먹던 것도 먹고 뭐 이거저거 다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즌 1에서 얘기했잖아. 김프로가. 별로 안 됐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느껴지는 효과가 있어요. 뭐 그게 정말 먹으면 미친 듯이 막 다 들어가고 이런 거는 아닌데 효과가 있으니까 드셔볼만 합니다. 네, 저도 효과 봤습니다, 여러분. 드셔보세요. 네, 아무튼 소연아범님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른 광고주 분들도 저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 자릿수 들어가고 광고주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갑작스럽게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 불금 저녁에 우리가 모인 겁니까? 야, 11시가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금요일 밤 11시에 여기서 남자 뭐 하는 셋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화난다. 네. 갑자기. 근데 사실 어저께 우리 뭐 오늘 그 주제는 아니지만 네. 5.18 기념사 및 그게 너무너무 전 국민의 그렇죠. 마음을 야, 수화하시던 분도 막 오시고. 이건 뭐 뭐 매일매일 감동의 도가니니까. 네.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감동이 있어. 야, 우리 문 형님. 야. 이 호칭 똑바로 하라고 거기다 또 댓글 달아주셨던데 애정의 표시라고 느껴주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 5.18 그 돌발 행동. 돌발 허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내가 몰랐다. 문재인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막. 야, 그런 그거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나로도 사실 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치유가 된다는 사실이 그렇죠. 야,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블루문을 가져왔습니다. 블루문 먹으면서 블루문. 방송합니다. 네, 네, 우리 여름 작가님께서 네. 구해 오셨어요. 구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불금이라 본인이 함께 하지는 못하고 미쳤어요. 여기서 같이 남자 셋하고 이거 하게. 우리가 미안해서 안 돼, 그거는. 네. 네. 그래서 블루문을 어렵게 구하셔가지고 네. 그거를 딱 쾌척하시고 본인 볼일 보러 가셨는데 네. 감사한 아유. 마음을 가지고 우리 비서관님 사랑합니다. 네. 블루문을 일단 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전으로 한번 따볼까요? 가능하겠어? 근데 이게 한 방에 안 떨어져요. 네. 경쾌한 소리를. 이 소리 좋아요. 자, 오, 야, 이 향기. 도둑은. 야, 뭐 거품이 이렇게 많아. 자, 알겠습니다. 김프로가 꼬리꼬리하다고 할 것 같은데. 이 진한 꼬리엔더 향. 그렇죠. 블루문 사실은 오렌지 넣어서 먹어야 됩니다. 자, 우리 블루문을 까면서 오늘 검찰 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 인사 관련해가지고 해달라고 뭐 댓글도 좀 올라오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전격적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또 우리 법조평론가 김프로 전문 영역 아닙니까, 이거? 부담스러워. 이게 다른 주제면은 우리가 뭐 그냥 대충 넘어갔겠는데 하필 검찰이잖아. 넘어갈 그러니까.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 수 없지. 그나마 김프로 쇼가 가장 그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우리 일도 아닌데 그치. 이거는 이랬는데 제가 오늘 딱 얘기하고 네. 내일 모레 막 기사들이 전혀 다른 기사들이 막 나오면 어떡하지? 야. 해설 기사들이 막 그럴 나오는데. 때는 우리가 이런 방송 했다는 사실을 그냥 뇌에서 지워. 네, 그럼 근데 만약 반대로 적중하고 적중. 더 먼저 얘기를 했어. 이러면 이래서 김프로. 이렇게 되는 거지. 부담스러운데요. 믿습니다, 김프로. 네, 네. 오늘 방송 거의 저는 들으면서 배우는 시간. 네. 그렇죠. 네, 뭐. 자, 아무튼 그래서 19일 날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고 네.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내려갔고 안태근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아하. 네, 이분들이 이제 돈봉투 만찬
뭐 요 논란으로 이제 사표를 안 받았던데. 안 받지. 그러니까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4월 21일 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4월 21일 날 중앙지검에서 수사팀 6명,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수사팀 네. 하고 한태근 검찰국장하고 그 휘하의 법무부 간부 2명 해가지고 9명이서 서초동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밥을 먹은 거예요. 네. 밥을 먹으면서 뭐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안 되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있는 돈 봉투를 검찰국장이 이제 나머지 6명한테 쫙 주고 네. 중앙지검장은 네. 검찰과장 2명한테 또 100만 원짜리 봉투를 2개 주고 그게 우병우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정리했던 그런 시기로부터 나흘 뒤에요. 나흘 뒤. 수사 나흘 뒤에 아, 이거 수고했어, 이거네. 모여가지고 이제 뭐 고생했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요 사실이 아름아름 어떻게 알려져가지고 네. 한겨레에서 기사를 썼어요. 부적절한 이제 돈 봉투 반찬이 있었다. 네네. 그랬더니 해명을 하기를 그 다음날 돌려줬다.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이 격려 차원에서 수사 실무진들한테 이렇게 격려금 차원으로 준 거라서 그게 뭐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이제 나이브하게 해명을 했다가 네.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 네. 아니면 뇌물로 볼 여지도 있다. 뭐 이러면서 기사들이 막 나오니까 청와대가 감찰을 지시했죠. 감찰해야 된다. 네. 그랬더니 감찰 지시가 있자마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표 쓰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감찰은 수사가 아니어서 자발적으로 내야 돼요. 자발적으로. 출석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감찰이라는 것 자체가 각자 속한 부서에서 감찰을 받는 건데 신분이 한마디로 회사 관두면 그럴 필요 없다는 필요가 없는 거 거죠. 아니에요. 예. 신분이 없어지면 감찰 대상이 네. 아니기 때문에 출석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받겠다 이거지. 나 나갈게요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받아줬어요. 조사 다 받았다. 이제. 사이는 무슨 사이.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받아줬거든요. 대부분 검찰에서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네. 뭔가 감찰이 시작되거나 하면 사의 표명하면 그냥 적당히 받아줬어요. 사표 쓰는 걸로 그냥 대충 마무리했구나. 네. 그냥 정리했는데 이번에 안 받아줬어. 그러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전격적인 인사가 난 거죠. 근데 저 궁금한 거.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게 네.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다가 다음번에 총장으로 가죠. 총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요직이네. 요직이죠. 검찰에서 넘버 2래매요. 뭐 직제상으로는 대검찰청 차장이 있으니까 네. 총장 밑에가 그런데 이제 사실상 넘버 2라든가. 검찰에서는 빅4라는 게 있습니다. 빅4. 빅4. 빅4라는 자리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서울중앙지검장, 네. 법무부의 검찰국장, 안태근. 네,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 지금은 없어졌죠. 중수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반부패부. 그래서 반부부장이라고 부르는데 대검 반부패부장 그리고 대검 공안부장. 이렇게 네 자리가 검찰의 빅4라고 불리는 자리예요. 총장 제외하고. 그렇죠. 총장 장관 제외하고 나머지 4명. 빅4라고. 여기는 고검장이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굉장한 요직인 거예요. 김수남도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 하다가 그다음에 검찰총장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문턱에 있는 거의. 야. 그리고 중수부가 있다가 중수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중수부가 뭐였냐면 총장 직할 부대였거든요. 수사를 하는 수사팀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큰 사이즈의 수사만 하던 곳이었는데 이제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중수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총장이 직할 부대로 가지고 있는 수사팀이 없거든요. 네. 서울중앙지검이 사이즈가 제일 크잖아요. 거기에 특수부를 4개나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가장 몸집이 큰 전국에서 제일 큰 뭐 인원으로 치면 검사들이 한 130명 이쪽 저쪽이고 수사관들이 한 뭐 800명 이상 되니까 거의 한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가장 큰 1000명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구나. 네. 이래서 역시 법조평론가. 핵심 중에 핵심이구만. 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중앙지검장이 있고 그 밑에 팀을 하나 두죠. 네. 그래서 팀장을 두고 게이트 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옛날 같으면 그걸 중수부에서 갖고 와서 중수부장이 팀장이 돼가지고 그 휘하에서 이렇게 총장한테만 직보하면서 수사를 진행했었는데 중수부가 문을 닫았으니까 그 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윤석열이 하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밑에 팀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부장검사급 되는 사람을 팀장으로 놓고 거기서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특별수사를 하던 건데 이번엔 게이트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처음엔 그렇게 했죠. 그걸로 안 되니까 중앙지검장이
팀장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 이제 쫙 특수수사 하는 사람들 모아놓고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팀장 그리고 수사팀에서 핵심적으로 역할을 했던 부장검사들 6명을 데리고 우리 수사 끝났으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경력금을 주고받은 거예요. 근데 경력금을 주고받은 행위 자체는 자주 있다 그러면 뭐하지만 그거는 관례적으로 있던 일이에요.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특수활동비라는 게 이제 영수증 필요 없고 네. 용처를 명확하게 안 밝혀도 되는 돈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사나 정보 업무나 뭐 이런 거에 필요한 이제 여기 뉴스룸에 나오더만 검찰이 쓰는 특수활동비 200억 넘는다고요. 280억. 네, 280억 정도 돼요. 국정원이 제일 많고요. 네. 국정원이 한 4천억 정도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국방부가 많고. 국방부가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경찰인데 경찰이 한 1,3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법무부. 법무부가 검찰을 데리고 있으니까. 네. 거기가 한 28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이 청와대. 청와대가 한 26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 중에는 특수활동비 없는 데도 많거든요. 네. 뭐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수사하고 정보 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이제 뭐 다 영수증 남겨 쓰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정보 활동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거나 할 때 있을 테니까. 있죠.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정보원을 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첩보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 없이 이거 영수증 끊어야 되니까 가만있어 봐. 가오와요 없게. 영수증 좀 끊어올게. 막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활동을 하는데 이제 필요한 돈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는 관례상으로 그렇게 주기는 하는데 네. 문제는 안태근 국장이 우병우하고 통화한 게 1,000번이 넘거든요. 그렇죠. 완전 뭐 실시간으로 중계했다는 얘기가 근데 있잖아요. 이 사람까지 수사가 뻗쳐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우병우가 그렇게 1,000번이나 통화한 기록이 나왔으면 통화한 기록만 나왔지 통화 내용이 저장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병우는 전화기도 바꿨으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검찰총장, 뭐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법무부 과장들. 왜냐면 이게 왜 이쪽을 압수수색해야 되냐면 법무부를 크게 쪼개면 검찰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고 하나는 이제 감옥, 교정시설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하나는 출입국 관리소, 외국인들 그거 관련하는 데가 부서가 그렇게 크게 3개가 있어요. 법무부 안에. 근데 법무부 안에 검찰을 관장하는 곳에서는 검찰로부터 매일 아침에 보고를 받아요. 공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수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 이 보고서를 써가지고 매일 아침에 보고를 받거든요. 그럼 매일 아침 장관이 그걸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다 보고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데가 검찰국이에요. 그걸 실무적으로 보고를 받는 게 검찰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과장을 거쳐서 검찰국장한테 보고가 되고 그럼 검찰국장이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요 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주 핵심 목에 있는 안태근 국장이 우병우랑 통화를 1,000번 넘게 했으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를 받았다는 게 합리적으로 의심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통화를 많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했으면 다 털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럼 안 털었잖아요. 사겨도 1,000번 못하겠다. 못해. 그러니까. 못해. 아무리 내가 연애 지상주의자지만 1,000번 못해. 근데 이거 설명할 때 김프로 되게 신나서 한다? 아, 그래? 그렇지. 지금 뭐 전국 과목 나왔어 지금. 엄청 막 진짜 열심히 해. 아무튼 그래서 길목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압수수색을 안 받았고 실제로 수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게 맞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흘 뒤에 만나서 우리 이제 수고했어 하면서 막 돈 주고 어쩌고 하니까 이건 뇌물로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잘하면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감찰을 지시를 해서 22명의 감찰반이 꾸려져가지고 막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사표를 썼는데 반려되고 아웃 중에서도 고검은 뭐 하는 데냐면 수사를 안 하는 곳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고등검찰청은 법원으로 치면 1심 법원이 있고 2심 법원이 있고 3심 법원 대법원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응하는 그 검찰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검, 고검, 대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고검에서는 보통 이제 한 번 판결을 받은 사건이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재판을 하는 경우를 담당하는 그 재판을 담당하는 게 고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수사에 착수해서 뭔가를 새로 찾아내는 게 아니고 한 번 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걸 재수사하거나 그걸 재검토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재미 별로 없지. 그렇지. 요직은 아니에요. 그러네. 고검으로 가면. 그러니까 대구 고검에 윤석열이 2번이나 있었어. 그러니까 완전 국정원 사건 하다가 좌천돼가지고 대구 고검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뭐 하세요, 하루 종일? 그때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뭐, 사건이 별로 없거든요. 막, 수사할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자리는 아닌 거예요. 네. 본인이 뭐, 뛸 일은 없는 거네. 그렇지.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갖다가 앉혀놓은 거니까 굉장한 자천이고 사실은 이제 수사받을 준비해라, 이제 이런 시그널인 건데, 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떤 자리인지는 대충 설명이 됐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라는 건 정리가 됐잖아요. 궁금한 건 좀 물어봐.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아니, 물어볼 틈을 안 줘. 그러니까. 너무 신나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거 우리 그 청취자분 중에서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 맥락은 알겠어요. 네, 알겠고.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고 물어봤잖아. 되게 큰 일이 있었는데 뭔가 석연찮게 수사받을 수 있어가지고 2명은 좌천되고. 네. 법무부와 검찰 내에 가장 중요한 요직 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둘이서 짜웅을 해서 같이 술 먹고 100만 원씩 나눠 가졌던 게 문제가 되면서 좌천되면서 그 자리에 새로 등장한 사람들이 윤석열, 박균태. 그러잖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10초만 끝날 걸. 김 선생. 근데 그게 뜻하는 바가 그게 되게 강력한 메시지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메시지죠.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렇죠. 라는 걸 이제 오늘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야만데. 그래. 쓸데없이 너무 길게 했어. 아니야. 그래서 그게 궁금해 정말.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과연 윤석열과 박균택이 누구냐? 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1960년 12월 18일, 연희동에서 태어났어요. 사수자리시로구만. 나도 충암고등학교. 사수자리야. 충암고등학교를 나오고, 네. 서울법대 79학번입니다. 요 79학번은 이제 연수원 15기부터 네. 24기까지. 요렇게 얘기하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김순환 검찰총장이 16기예요. 16기. 네. 그러니까 79학번 친구들이 누구냐면 네. 유명한 사람만 뽑으면 남기춘. 남기춘. 들어보셨죠? 네. 요 분이 이제 23살에 사시에 합격한 천재로 불리던 사람이에요. 소년등과 하셨네. 네. 네. 그리고 김수남 김수남 총장하고는 대학때 절친이었어요. 네.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 합격합니다. 4학년 때. 4학년 때. 그리고 2차에서 낙방하기를 9년 동안 낙방해요. 세상에. 9년 동안 낙방해. 이건 크다. 그래서 자기 동기 남기춘이 친구가 15기인데 16기라면 김수남. 김수남. 똑바로 안 들려요? 지금 졸려. 지금 피곤해. 네. 동기들이 23기예요. 네. 윤석열이 23기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들한테는 무조건 다 형이에요. 그러네. 다 형이야. 왕형이네. 왕형이지. 1980년대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이때 뭘 했냐면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대학에서 모의 재판이 있었어요. 그건 유명하잖아요. 얘기 들었죠. 네. 그래서 모의 재판 전두환 때 사형. 네. 전두환한테 사형을 구형하죠. 멋있다. 그리고는 강원도로 도망갑니다. 강원도 도망가서 한참 지냈어요. 그랬구나. 네. 그리고는 1994년에 이제 대구지검 검사로 시작해가지고 네. 강릉지청, 성남지청 3학년을 그렇게 지내고 4학년 때 네. 서울지검으로 올라옵니다. 99년에. 그리고 서울지검에 있다가 부산지검으로 2001년에 이제 내려갔는데 그리고는 옷을 벗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래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태평양 네. 유명한 데 갔네. 뭐 벗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나? 그거는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거 설명하면 또 기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변호사를 한다. 그래서 변호사를 갔다가 1년 만에 다시 복귀해요. 권력기관에 뭐 청와대나 이런 데 발령 갔다가 들어오는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냥 나는 그냥 변호사 할게. 그리고 이제 변호사 나갔다가 뭐 이제 나름대로 뭐 심경 변화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재취업이 되는구나 검사가. 그래요? 뭐 자격은 되니까. 네, 그래서 광주지검으로 이제 2003년에 다시 들어왔다가 2005년에 이제 고양지청에 올라왔거든요. 네. 이제 아주 굉장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사건이 이때 생겨납니다. 2003년에 2005년에 고양지청의 발령을 받고는 네. 2006년에 이제 고양지청의 부부장 검사가 되거든요. 근데 부부장 검사 되면 이제 부장검사 직전인데 요 고양지청에 있을 때 현대차 비자금 사건이 있었어요. 네. 현대글로비스 뭐 이런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몽구 회장 구속되고 그 벽 뚫어가지고 비자금 찾아냈던 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기억하지. 고양지청에 있으면서 현대차 비자금 관련된 제보를 받아요. 네. 본인이. 그래서 이 비자금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첩보를 생산합니다. 첩보를 생산한다고? 핵심 첩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제보를 받아도 요게 정말 얘기가 되는 건지 진짜인지 그럼 이걸 수사하려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쫙 이제 자기 조사를 해가지고
핵심 첩보를 딱 생산한 다음에 네. 대검 중수부에 들어갑니다. 이분이 핵심 첩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중수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정몽구 회장을 불구속 수사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약간 있었거든요. 네. 수사를 쫙 한 다음에 그랬더니 누군가 하지 말라고 또 했구나. 위에서 뭐 당연히 그치. 이제 이런 큰 사건 뭐 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재벌들이 그렇게 막 이게 됐다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미적미적하면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얘기하죠. 나 사표 쓰겠다. 정몽구가 구속 안 되면 내가 정몽구 구속영장 청구할 수 없으면 나 사표 쓰겠다. 멋진 분이다. 그래서 위에를 압박해가지고 네. 구속시켰어요. 이야. 그리고는 그때부터 거의 뭐 특수통으로 쭉 대검 중수부에서 2007년 8년 있고 그 다음에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검의 범죄정보 담당관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중수부, 대검 중수부, 중수 2과장, 중수 1과장, 그러니까 중앙지검 특수 1부장. 그리고 난 다음에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을 받고는 바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팀장이 되죠. 네. 그랬다가 그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대구고검, 아이고, 대전고검, 참. 고검으로만 계속 돌다가 네.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이 되면서 중앙지검장으로 컴백하신 거네요. 컴백했죠. 아니, 정말 인생 파란만장하다. 파란만장하죠.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파란만장해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유명한 그렇죠. 말을 했잖아요. 2013년에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문에 뭐 유명한 어록들이 이제 많이 있죠. 네. 네. 인생 아주 아싸하게 사는 양반이구만. 아, 네. 너무 멋있다. 아니, 멋지다는 건 알았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끝내주네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가진 이제 사람이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뭐 일부 야 코드 인사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하거든요. 네. 기가 안 차가지고 정말 윤석열이 코드 인사라니 에이, 깜짝 놀랄 소리예요. 그러면서 또 일부에서는 네. 막 너무 좋아하고 막 네. 뭐 거의 지금 진보 진영을 대변할 수 있는 뭐 사람이 온 것처럼 너무 좋아하시고 이러는데 그렇게 보기 조금 곤란해합니다. 그 사람은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데 지금, 그죠? 요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분이 누구를 기소했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현 씨를 기소했어요. 이야, 이건 뭐, 그냥, 그리고 이때 기소할 당시 중수 1과장이었는데 네. 요때 중수 부장이 그 유명한 최재경 중수부장. 최경. 그렇구나. 그래서 대단하네.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거든요. 네. 유죄 판결 받았어요.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태평양에 갔다가 검찰에 복귀한 직후에 네. 무슨 수사를 했냐면 장수천이라고 압니까? 장수천? 장수천 많이 들어본 사건인데.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네. 옛날에 그 대통령이기 전에 생수. 생수. 네, 안희정 생수의 들어간 사랑이었어요. 사건. 네. 그때 안희정 지사, 네. 강금원 회장을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이야. 이때도 이제 참여정부에서 네. 뭐 이제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다 필요 없다고. 수사해가지고 안희정 강금원을 수사했던 사람이고 이명박 BBK 특검에 파견됐던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친노 코드 인사라고 하면 그렇지. 이제 말이 안 되지. 택다는 얘기야. 그러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냥 정말 검사예요. 그냥 검사야. 사건을 맡으면 그냥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어느 정권에 줄을 대고 뭐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뭐 입맛에 맞는 수사라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이러니한 캐릭터네. 되게 비정치적인 스타일인데 가장 정치적인 국면에서 항상 쓰임을 받네.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이 뭐 정무적인 판단이 그럼 없이 막 마구 달려드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다 뭐 정무적인 감각이나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게 선을 주는 넘지 않는 아니잖아. 거죠. 네. 선을 넘지 않는 거지. 이걸 이용해서 본인의 뭔가 이 입신양명의 도구로 사용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네. 그냥 정말 뼛속 깊이 검사인 사람이어서 뭐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 중요하게 봤을 수 있죠. 네. 뭐 윤석열은 이 정도 되면 정리가 된 것 같고. 네. 그럼 박균택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정말 못 들어봤어 그 형. 네, 이 처음 사람은 들어. 유명하지는 않고 네. 다른 사람만 아는데 1966년생이고 광주 출신입니다. 광주 대동고 서울법대 8호 학번이에요. 네. 연수원 기수로는 윤석열보다 2기수가 빨라요. 21기. 네. 그러니까 군 법무관 생활을 하고 북부지청, 강릉지청, 광주지검 그리고 법무부 아까 얘기했던 검찰 1과 네. 1과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 평검사 때 서울지검, 대전고검, 뭐 남부지검, 뭐 광주 형사 3부장, 법무부에서 형사법제과장이라고 있는데 네. 그거를 하고 그리고 동부지검의 형사 6부장, 뭐 대검의 형사 1과장,
중앙지검 형사 5부장 보면 특수부장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전형적인 형사 혹은 기획통. 서산지청장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 수원 2차장, 남부차장, 대전차장, 광주고검차장, 대검 형사부장 뭐 이렇게 했으니까 막 전형적인 수사를 하는 막 이런 부서는 아닌 사람인데 호남 인사가 검찰국장으로 된 게 9년 만이에요. 그렇구나. 네. 문성우 딱 MB 들어온 이후부터 없다는 얘기인 거네요. 없어요. 네. 문성우 당시 검찰국장 네. 지금 이제 법무부 바른에서 네. 변호사하고 있는데 이 양반 이후에 이제 9년 만에 호남 인사가 검찰국장이 된 거죠. 그리고 2005년에 뭘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그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네. 사개추위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에 속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던 전력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윤석열과 박균택이라는 사람은 대충 정리가 됐죠. 자, 저희가 지금 들은 내용이 총 4가지입니다. 서울지검장이라는 자리가 무엇이며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무엇이며 윤석열은 누구고 박균택은 누구냐를 그렇죠. 들었어요. 그러면 이 4가지를 조합하면 질문이 나오죠. 서울지검장에 윤석열을 앉힌 의미와 이유는 뭐냐? 그렇지. 이거가 하나가 나오겠고 검찰국장으로 박균택이 들어간 의의와 이유는 뭐냐? 내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였어. 그 2가지 질문이 나오겠죠. 일단 그렇지. 어쩜 서울지검과 나를 그렇게 생각이 갔다. 서울지검과 윤석열부터 좀 물어보고 싶네요. 자, 무슨 의미인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럼 의미하는 게 뭐냐? 네. 2가지로 크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최순실 게이트 망가지면 안 된다. 그거 단디 마무리해라.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특검에 파견이 돼가지고 네. 뭐 이렇게 박영수 특검하고 같이 결을 맞춰가지고 했잖아요. 수사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70일. 네. 네. 그래서 다 수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치면서 주요한 골자가 될 것만 지금 기소를 해놓은 상황인데 나머지가 많아요. 많은 게 뭐야? 사실 시작도 제대로 사실 못한 제대로 거지. 시작 못한 거지. 나머지가 많아. 그러니까 삼성과 관련해가지고도 뭐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근데 이제 대세에 지장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거 한두 개만 남겨놓고 뭐 나머지 거는 이렇게 지나갔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수사할 여지가 이제 생긴 거예요. 본인이 의지만 가지면. 오케이.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방해하는. 그 충분한 인력을 파견하지 않고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뭐 검찰 내부에서. 네. 이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가 조금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미진하게 만드는 걸 하지 않는 거죠. 공소유지라 그래가지고 재판을 열심히 가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뭔가 수사를 할 계획 쫙 꿰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수사해라. 라고 이제 되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우병우 관련된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 나 방금 그 생각을 했어. 우병우.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은 우병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병우를 사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에서도 수사하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1000번 이상 통화가 나왔다. 그럼 당연히 까야 될 게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장반 까야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한테 매일 아까 얘기했던 매일 보고를 받은 법무부 장관반 장관. 까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보고를 누가 해? 과장. 검찰청장 그리고 검찰실무부서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청장반 까야죠. 3차장반 까야죠. 여기를 다 까야 되는데 이러면 공사가 너무 커. 그렇지. 근데 특검에 파견 온 사람은 끼케야 평검사, 수석검사, 뭐 부장검사 이 정도인데 그걸 어떻게 해? 그렇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그 사람한테 다 대폭 맞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특검에서도 솔직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했지만 사이즈가 이걸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공사를 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 거야. 본인이 그냥 수사팀장 정도 맡았다고 이걸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 거죠. 네. 근데 지금 중수부가 없어진 마당에 전국 검사 중에서는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직할 부대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검찰청의 중앙지검장이 됐잖아. 네. 의지 가지면 할 수 있는 거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문제되는 사람들이 이제 다 현직에 없네.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요직에 아까 얘기했던 뭐 검찰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직에 그 사람들이 다 박혀 있으면 면접에서 그걸 어떻게 해? 그렇지. 네. 아무래도 그게 있는데 조직이 막 너덜너덜 걸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고민은 있을 거예요. 이걸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 뒤집어야 되느냐. 물론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 조직을 정말 다 뒤집어가지고 그냥 다 폭삭 망하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임명받은 소감을 물어볼 때 벅찬 자리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고민에는 요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겠네요. 이걸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 그러네.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또 이제 검찰 개혁한다고 이 난리를 부리고 네.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이즈일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최순실 게이트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라는 게 큰 줄기로 하나가 있고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검찰 내부 긴장해라. 긴장해라. 이 얘기예요. 왜냐면 본인이 23기잖아. 네. 근데 지금 김순환 검찰총장이 16기였단 말이에요. 네.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검찰총장 17기가 될까 18기가 될까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었고 23기가 이게 중앙지검장이 된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23기가 이번 연도에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대상자들이에요. 네, 그리고 24기 중에 이제 일부 한두 명 이렇게 될 예정이었는데 본인이 검사장으로 승진했죠. 근데 이 중앙지검장은 검사장 다음 자리인 고검장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싹 다 지금 거의 18기부터 22기 정도까지가 한 4기수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뭐야 어떻게 그러니까 야 이거 후배가 중앙지검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밑에 저거 받을 순 없잖아. 검찰은 그런 문화가 있다며요. 기수 문화가 있어서 한 기수 그 차이가 넘어설 수 없는 벽 같은 거라. 없어요. 네, 절대 넘어설 수도 없고. 절대 넘을 수 없어요. 내가 같은 검사 후배가 나의 자리에 비슷하게 올라온다고 나는 당연히 옷 벗고 나가는 거. 아유, 우리나라는 기수가 고등학교 중창단도 기수가 장난 아닌데 무슨 지금 검찰 얼마나 더 하겠어. 근데 약간 그렇지. 내 상식에 넘어서는 기수 문화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회사에서도 선배가 있어도 후배들이 먼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쪽팔려서 난 회사 무조건 관둬야지 그런 문화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심해요. 검사는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큰 거는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 뭐 그렇게 해야 검찰이라는 조직의 기강이 서고. 운영이 되니까 그랬나 봐요. 질서가 서고 사실은 효율성은 되게 높아요. 그러면 그 선배 말에 쫙 일방적으로 모든 게 되면 사실 효율성은 되게 높고요.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효율성 면에서 보면 되게 비효율적이죠. 네. 뭐 토론하고 막 얘기하고 뭐 이렇게 지금 김프로 지금 민주주의를 지금 그러니까 효율성만 놓고 보자면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수사를 빨리 치고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문화가 조금 다른 데보다 두드러지게 좀 있는. 그래서 어쨌건 윤석열 지검장 24기니까 본인 23기니까 본인 위로 현재 남아있는 검찰 기수 선배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 선배들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원래 검찰의 문화라면 다 옷 벗고 나가야 돼. 다 나가야 돼. 그럼 나가라는 얘기야 지금? 근데 나가면 뭐해? 변호사 해야지. 뜬금없이 나가게 된 상황인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바로 오늘 김주현 대검 차장이 사표 썼어요. 거의 18기거든요. 그 18기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이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러고 있어 다들. 그렇구나. 오늘 서초동 여기저기서 술들 많이 드시고 계실 것 같은데. 많이 먹죠. 그러네. 제가 지금 뭐 오기 전에 몇 번하고 통화했는데 이제 분위기 안 좋아. 분위기 안 좋아. 그렇구나. 뭐 내부가 지금 술렁술렁해. 막 근데 윤석열이 형인데.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윤석열이 검사장이 아직 검사장이 됐잖아요. 중앙지검장이 15기하고 동기잖아. 15기하고 친구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딴죽을 걸기가 쉽지 않은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수는 낮은데 그러니까 이제 기수로 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또 나이는 많고 함부로 하자니. 그렇죠. 질곡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탄압을 받았다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대놓고 또 항명을 하자니 그렇지 못 자기들이 그러지. 명분이 없어. 야 이거 끝내준다. 그러니까 이제 끝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해요. 왜냐면 2003년에 이러한 시도를 했다가 사실상 실패했거든요. 참여정부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세웠다가 기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밑에 있는 사람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한 혁신을 사람인데. 하겠다고 세웠는데 그때 한번 세우고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빨이 안 들어간 거지. 장악도 안 되고 그 뒤에 이게 안 되니까 차라리 그 뒤에도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완전 기수를 흐트러가지고 막 계속했으면 이게 그냥 일정한 방향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을 텐데 그때 한번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뒤로는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했다가 실패했다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부글부글한 사람들이 한층이 있고 또 인간적으로 윤석열과 뭐 친하고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또 한 축으로 있기 때문에 대놓고 또 항명 못하고 약간 좀 애매하고도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주말을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가 일단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네. 오늘 내일 서초동에서 술 드시면서 작전 모의 많이 하시겠네요. 네. 아, 내일은 안 나오겠지. 내일 집에 가니까. 근데 언제 근처에서 하여튼 집 근처에서 언제 우리가 근데 중앙 그 지검장에 대해 이렇게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 언제 어디 있었겠어. 그렇지. 사실 전 살면서 중앙지검장 누가 되는지 관심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치의 일성화와 이건 뭐 우리 국민들이 그냥 자, 그래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의미하는 거는 최순실 게이트가 망가지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검찰 내부 긴장해라. 긴장해라.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게 이제 하나 내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박균택 검찰국장이 의미하는 거는 요것도 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네. TK 라인의 종식이에요. 아, 그래요. 네. 법무부네. 9년 만에 호남 인사잖아요. 그렇구나. 그동안 TK가 주요 요직들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특히나 우병우 라인이라고 하는 게 네. 대표적으로 TK 라인인데 아, 본인이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어떤 식이었냐면 수사관들, 검사 말할 것도 없고 밑에 검사들 밑으로 이제 들어오는 수사관들까지 파견받는 수사관들까지 싹 다 TK. 호남 하나도 없어. 호남 안 받았어 아예. 그러니까 TK로 그냥 아예 다 싹 다. 그래서 그 심했구만. 사람들이 계속 가고 또 이어지고 막 하니까 밀어주고 끌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경력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또 가고 뭐 이러니까 네. 지난 거의 10년 동안에 TK가 거의 대부분의 요직을 다 장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을 바꿔가지고 이게 되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서 TK에는 이제 PK는 포함 안 되는 거지. 부산 경남은 포함 안 되는 거지. 아, 뭐 거기도 이제 포함이 되죠. 범 경상도권. 그러니까 호남 인사들은 실력이 있어도 네. 대부분 이제 배제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됐었거든요. 네. TK, PK 위주로 라인을 짜고 밑에 사람까지 싹 그렇게 썼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TK, 특히나 우병우하고 직간접적으로 수사를 많이 같이 해봤거나 뭔가 이렇게 좀 실력이 인정됐거나 이런 사람들을 주로 땡겨가지고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약간 이제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네. 내부에서는. 저 양반 하나 들어간다고 TK 라인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검찰국장 자리가 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지금 됐잖아요. 나머지 법무부 장관 내지는 총장. 검찰총장이 생뚱맞은 사람이 오겠어요? 그런 사람이 안 올 거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검찰국장 자리는 검사들의 요직을 이제 인사 말판을 놓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데 체질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평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부장검사 승진을 어떻게 시킬 것이며 부장검사 어디다가 배치할 것이며 네. 그럼 이 자리를 가서 이 수사를 한 사람은 그 다음번에 갈 자리가 대충 정해지거든요. 가능성들이 대충 이렇게 좀 축약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자체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았던 거예요. TK, PK가 일단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TK가 공고하게 잡고 있던 거가 뭐 거기다가 뭐 호남을 갖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실력과 나중 이런 걸 가지고 공정하게 가겠다라는 선언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인사제도가 옛날에 그 분위기가 지금 아니야 라는 걸 아주 공고히 때려 박은 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을 갈던 특수통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요? 왜? 언제부터? 뭐 때문에? 왜냐면 특수통 검사라고 하면 네. 빤해요. 그 무슨 PK가 TK가 다 잡았다고 해도 서울 출신인 사람들도 있고 네. 호남 출신인 사람도 일부 있고 그러니까 이원석 부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네. 이제 갔던 사람이 호남 출신이거든요. 좀 잘하니까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데려다가 이제 쓰고 뭐 하는데 최근래에 볼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가 누구냐면 최재경이에요. 네. 네. 그 최재경 사단, 그러니까 최재경과 같이 일을 했거나 최재경 중수부장 당시에 이렇게 밑에서 일을 했던 부장, 과장, 뭐 밑에 뭐 수석검사, 무슨검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쫙 이렇게 커오면서 특수검사의 맥을 이어왔던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실력 있는 칼제비는 손으로 딱딱 뽑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거기는 경험이 있어야 또 그 경험이 실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빤해요. 그 겹쳐요. TK 라인하고 또 우병우 라인하고도 겹쳐요. 네. 근데 뭐가 있냐면 그 특수통 검사의 풀 안에 우병우에게 부역하고 우병우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는 일부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잘 나갔죠. 잘 나갔는데 피눈물을 흘렸던 검사들이 있어요.
그들 외에 나머지들이 있을 거예요. 우병우에게 간택되지 못했던 특수터 검사들. 근데 그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 대표적인 게 윤석열이에요. 네. 또 윤석열하고 같이 수사했던 뭐 국정원 그 수사팀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한직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 한직을 돌았었는데 이제 부역했던 사람이 누구고 부역하지 않았던 특수통이 누군가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네.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 부역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부역하는 수사를 하겠어요? 그러네. 이게 본인들이 그 한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겠지 이제. 똑같이 하는 거 말고 최대한 정치적인 거 말고 나름대로 정당성 있고 당위성이 있는 수사를 하려고 노력하겠죠. 네. 그러면 체질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야 이게 정말. 한동훈 부장. 뭐 유명하지는 않은데 네. 기사에만 이제 많이 등장했던 사람인데 저는 한동훈 부장이 특수 1부장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프로가 또 예언했습니다. 야. 네. 한동훈 부장이 뭘로 사건을 우리가 알만한 게 있나? 유명한 일을? 최순실 게이트. 아니 그거 전에는 아니 그 많아요. 많아요? 네, 많아요. 이게 특수통으로 하여튼 굉장히 똘똘해서 이번에도 중앙지검장이 콕 집어서 데리고 왔어요. 한동훈 필요하다. 네, 그리고 막 여러 사람의 정평이 특수사 한동훈이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이 특수 1부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뭐 특수 1부장, 2부장, 3부장 뭐 하여튼 그 라인에 중앙지검에서 하여튼 굉장히 특수의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최순실 게이트에 굉장한 맥을 본인이 잡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에서 뭔가가 뻗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박균택 검찰국장이 의미하는 것도 TK 라인, 넓게 보면 TK 라인이 정식된 의미고 아주 좁게 보면 우병우 라인이 정리된다는 얘기고 일을 갈던 특수통 검사들이 제 부서에 귀환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단순히 말판을 어떻게 놓느냐의 의미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의 방향 자체가 옛날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그러네. 옛날에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거를 수사하고 그거에 맞게 이렇게 사이즈를 잘 재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직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좋아하는 수사, 정권이 좋아하는 방향대로만 갔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다. 그 사람들이 와서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큰 게이트들이 막 터질 수 있다. 제 나름대로 그럼 들은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윤석열 지검장이 의미하는 바는 최순실 게이트 단디 마무리하고 검찰의 윗기수들 높은 자리에 있는 요직에 앉아 있는 노인네들 긴장해라 두 가지 의미라고 보고 그러면 사실 이거는 어떤 검찰 내부에 실제 이제 돌아가는 검찰 내부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바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두 번째는 박균택 검찰국장은 검찰 내부에 있는 건 아니지만 법무부에 있으면서 검찰 내부의 어떤 조직도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위치인 거잖아요, 그죠? 네. 서포트 할 테니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판을 깔아주마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석인 그렇죠. 거다. 거기하고 걔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네. 오케이. 네. 대신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아직 임명되기 전이니 바로 그 밑에서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자리를 이번에 꽂아넣은 거네요. 그렇죠. 빅4 중에서 빅2가 지금 채워진 건데 사실 나머지 빅2는 그러니까 빅4 중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수부장은 그렇죠. 중수부장은 없어졌으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지금 급한 거는 이제 그 자리는 아닌 거죠. 그리고 공안부장은 어차피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거라서 거기는 이제 포진이 된 다음에 뭔가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될 부분이라서 지금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거나 뭐 이러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갖다가 꽂아가지고 뭔가 왜냐하면 당분간은 새로운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유지를 해서 가야 되잖아요. 야, 운때가 좋았네. 그 양반들이 하필 그 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100만 원짜리를 왔다 갔다 했던 일이 때마침 좋은 명분이 돼준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는. 이 수술을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을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80% 가까이는 내부에서 항명하거나 그렇죠. 연판장 그렇죠. 돌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텐데 이 단초를 누가 제공했냐면 자기들이 제공했어. 그러니까 야 이거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사건 하늘이 돕는데? 야, 그러니까 일단 검찰 내부에서는 정할 명분이 굉장히 지금 약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뒤숭숭하긴 해도 이거 어떻게 막 이러면서 이제 입만 대빨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거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힘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 언론들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될 수 있어요. 보수 언론에.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논조에? 2003년에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봐야죠. 검찰 개혁이 인사를 잘못해가지고 실패했거든요. 네. 그때 거를 예로 들면서 굉장히 반격이 언론으로부터 아마 시작될 것이다. 내일 아침 조중동 한번 보면 뭐 내일은 휴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 초부터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보수 언론에서 어떤 프레임을 잡아서 그거를 공격할 것이냐, 이게 어떤 각도로 공격을 할 거냐, 이게 궁금한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얼치기 인사냐, 또 코드 인사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지금 박균택과 윤석열을 가지고 딴죽을 직접적으로 걸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앞으로 오는 한두 자리의 추가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인기가 있고, 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뭔가, 이거 좋다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 중에, 네. 내부적인 평가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약간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인사가 단행되면 백발백중 옛날 실패한 인사들로 엄청난 역풍이 언론부터 시작될 겁니다. 지금 오늘 방송에 지금 또 핵심 포인트가 지금 바로 이 시간이야. 지금. 여전히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격 미달이라는 포인트로 공격을 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지점을 찌르고 들어올지를 좀 알고 싶은 거죠. 그 대중적으로는 인기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인기가 또 뭔가 평판이 좋지 않은 인사들이. 그거는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이 시작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초동에서 뿔뿔이 술을 혼자 먹을 것 같아요? 기자들이랑 붙어 먹겠지.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먹을 텐데 상당수의 기자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 영합주의로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상당수 기자들은 내부를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외부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그 사람의 일처리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두 자리, 지금까지는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인사 한두 군데에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삐끗하면. 전체를 흔들리겠지. 신나지. 조중동 이런 애들은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사설 쓰고 뭐 쓰고 난리 날 거예요. 한경호는? 걔는 뭐 글쎄. 그러니까 한경호도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디펜스를 못 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여태까지 해왔던 이제 초식들이 막 시작되겠죠. 한국당에서 불 지피고, 그렇죠. 저쪽에서 이제 또 뭐 얘기하고 검찰 출신이었던 패널들 나와가지고 종편에서 또 뭐 씹어대고 일주일 내내 그 이상한 얘기하고 교수들 나와서 무슨 토론회니 뭐 하면서 막 그러다가 혹시라도 지금 이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좋은데 뭔가 실언이라도 하나 할 법한 게 터져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부풀려지고 그러다가 그렇죠. 연판장 돌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시끌시끌하면서 본질은 어디 가고 뭐가 이제 뭐 됐느니 말았느니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 대혼란이니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그래. 아니 벌써 지금 야당 같은 경우 공공일자리 뭐 하는 정책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반대하고 지금 난리야 사실. 그러니까 아마추어리즘이 부활했다는 등 옛날의 실패를 반면교사를 삼지 못했다는 등 이런 논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음 일주일 이제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슬슬 이를 가르면서 준비할 거거든요. 네. 뭐 언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충수를 삼지 않도록 하여튼 더 뭔가 좀 단단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김프로 볼 때 다음 자리에 그 문제가 될 인사의 이 어떤 정도 레벨의 보직인 거예요? 잘 신경 써야 되는 거 다음 보직이란 게? 윤석열보다 위의 보직,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인사예요? 아니면 그 아래의 실무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만 걸리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위든 아래든? 위든 아래든. 오케이. 아주 작은 전혀 상관없는 잔바리 인사도 하나만 걸리길 기다리고 있을 그렇지, 거예요. 국민들은 그 구조나 이런 걸 정확히 모르니까. 알게 뭐야. 근데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네. 알게 뭐야. 그러니까 상관없고 하나만 걸리면 하나만 걸려라. 그리고 지금 있을 거예요. 한 놈만 걸리면 싹 다 무너뜨리게 지금 프레임을 짜겠다 이런 거네. 하여튼 뭐 그렇게 뭐 할 것 같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되는데 이걸 모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수싸움이 이제 조금 시작됐다. 지금까지 바둑으로 치면 일단 초반 포석으로 점 한 6개, 7개, 8개 정도 놨고 본격적으로 이제 세력 싸움 들어가기 전에 포석 싸움들이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번 인사와 관련해가지고는 네. 뭐 이 정도를 보시면 이제 다음 주에 어떤 뉴스를 어떻게 봐야 될까가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기수와 관련해가지고 뭐 검찰 개혁 관련해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나중에 합시다. 힘들어. 그래요. 그러네. 아니, 나 진짜 다음에 우리 검찰 개혁 그 단어가 있잖아. 네. 그럼 도대체 검찰이 뭘 개혁해야 되냐. 네. 그렇죠. 그런 얘기 정말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는 한번 정리해서 좀 듣고 싶긴 해요. 네, 그때는 제가 이제 모시겠습니다. 내가 누구? 못하겠어. 누구 모실 뭐 거야? 있잖아요. 뭐. 검찰개혁 전문가 한 분. 아니, 그 관련해가지고 책을 쓰셨던 뭐 김두식 교수님이 있죠. 오케이. 뭐 이런 분들 한번 모셔가지고. 그래, 우리 이제 내가 하는 게 한계가 그래, 있어. 우리 내가 두식이 형, 뭐 구본이 형 이런 분들 부르자. 네.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오셔 들으면 택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가면 안 됩니다. 이 포지션은 아니요, 근데, 적당하게 빠져줘야 돼. 우리 김두식 선생님 오시면은 좀 또 부드러운 분이라서. 나왔습니까? 뭐가요? 사랑의 도가니? 사랑의 도가니. 나왔지? 오, 진짜? 사랑의 도가니. 근데 오늘, 내용은 들어보니까 다른 노래를 듣는 게 좋겠어. 왜? 왜냐면은, 약속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약속? 네.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은 깨지라고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한 자릿수를 들어갈 것 같아. 이래놓고 안 들어갈 수 있다. 일단 들어가고 이게. 그러면은, 나 노래 준비해야 돼. 우리 셋이 부를 거. 그렇잖아. 그거는 준비 안 했어? 문재인처럼 준비하라 그랬잖아. 준비된 대통령인데 나는 안 준비된 송라이터야. 딱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사랑의 도가니를 작업하다가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뭔가 부담 때문에. 아니, 나왔다며, 사랑의 도가니. 나오긴 했지. 그럼 틀면 되지. 근데 좀 더 좋은 버전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아티스트의 욕심이란 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왜냐면, 지금 작업 다 해가지고 했는데, 뭔가 이제 약간 편곡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 왜냐면 많은 분들이 기대를 엄청 하실 텐데, 이 부담이 너무 큰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방송을 듣다가, 잘 준비된 곡 중에서 메시지가 맞는 걸 생각해봤는데, 있어. 뭐가 있어요? 뭐냐면은, 너의 길을 가야 해. 결코라는 노래가 있어요. 딱 맞지 않습니까? 기와 혀를 뚫어줘 빨리. 야, 이거 택도 아닌 드립을 지금 계속 왜? 아니. 사랑의 도가니 약속했는데 지금. 응원합니다. 약속을 깼어. 당신이 박근혜랑 뭐가 달라? 나는 거울을 안 붙여, 방에. 그래? 저희 사랑의 도가니 얘기 나온 게 한 세네 에피소드 정도 전인가요? 지난주? 그러면 에피소드가 벌써 둘레여서 한 6개잖아요. 일주일 동안 물론 곡을 썼잖아, 내가. 아니, 제가 들어보세요. 작업했잖아. 6개 에피소드마다 저희가 평균 다운로드가 5만에서 10만 사이거든요. 예. 그러면 30만에서 50만 사이의 그 청취자를 지금 기만하고 계신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이 박근혜야. 30만에서 50만을 기만하다니. 제가 사랑의 도가니를 정말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준비했잖아요. 준비한 걸 정말 들고 싶은데 너무 수줍다. 지금 준비된 게 너무 수줍어요. 언제 나옵니까?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는 제가 진짜 제대로 된 거 제가 들려드릴게요. 진짜로? 네, 사랑의 도가니, 지금, 왜냐면 완성이 돼 있으니까. 사퇴하세요. 못하면은. 이은재 의원 생각난다. 근데 정말 사퇴하게 되면 어떡하지? 정말 똑같아. 정말 똑같아.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한번 봐줍시다. 네.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되겠어요? 닥치세요. 닥치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